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는 그리운 것들. 수채화 작가 한부철. 작가는 누구나의 기억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드러내고 담담한 위로를 건넵니다. 제 작업을 통해서 그 시대에 또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마음의 치유도 되고 편안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지만 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평범한 대상에서 찾은 소중한 것들. 그 청명한 물빛 그리움을 그리는 작가. 화가 한부철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거리 양림동. 이곳에 갤러리를 둔 지역 예술인들이 많은데요. 작은 골목길 끝. 싱그러운 녹색이 먼저 반기는 작가의 갤러리와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갤러리인가요? 예, 여기는 제 작업하는 공간하고 조그맣게 이렇게 갤러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볕이 좋은 작업실에는 전로나라와 씨를 뿌리는 식물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대문 앞 오동나무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떤 나무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심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여기다가 상징적으로 심어놓은 것처럼 너무 절묘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세월이라든가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씨를 뿌리고 자기들이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더라고요. 홀로 싹을 틔운 오동나무가 그랬듯 애써 가꾸지 않았어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완성된 풍경.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한부철 작가만의 풍경입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딱 이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도심 속에서도 쾌청한 하늘이 뻥 뚫려 있고 또 밤에는 또 여기 달빛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이런 느낌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들을 되게 즐겨해요.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작업을 준비하는 것. 여느 중견 작가의 평범한 일과처럼 보이지만 한부철 작가에겐 더없이 고마운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암투병으로 작업을 쉬어야 했기 때문이죠. 할 수 있는 거는 뭐 숲을 걷고 또 휴식을 취하고 그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겨울을 지나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면서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 녹색이 주는 그런 뭐랄까요, 심리적 안정, 그리고 또 내지는 그 녹색으로 통해서 뭔가 조금씩 회복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힘들었던 투병 생활은 작업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투병 중인 작가에게 건강한 녹색의 자연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색은 화폭으로 옮겨졌고 짙고 선명한 그만의 녹색이 탄생했습니다. 수채화의 어떤 물맛보다는
그 녹색의 채도를 좀 더 경험하고 싶어서 적게는 한 5-6번, 또 많게는 뭐 한 10여 회 정도 이렇게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색을 계속 올리면서 그 채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사실 녹색 작업은 20여 년 전에도 했었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점은 수채화의 물맛보다는 녹색 그 자체의 느낌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투병 중 구상한 작품들이라 색은 물론 그림의 소재 역시 자연에서 취했는데요. 유독 눈길이 갔던 것이 작은 청개구리였습니다. 저 웅크리고 있는 저 자세를 보면서 조금 세상의 두려움에 몸을 숨기고 있는 느낌도 들고, 또 멀리 뛰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비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떨어지는 꽃잎을 가만히 지켜보는 청개구리와 찰나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져야만 하는 꽃. 어쩔 수 없는 생과 사의 순리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꽃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만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작업에서는 그 아름다운 순간도 실은 찰나에 불과하고, 꽃이 진다라는 것, 그리고 또 꽃이 지고 나면 또 다시 또 피어난다는 자연의 어떤 섭리에서 덧칠의 반복으로 완성된 선명하고 짙은 순수한 채도의 녹색. 작품은 수채화 특유의 맑음에 깊은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고향 진도를 찾은 한부철 작가. 와 있었네. 아유, 잘 있었어? 아이고, 반갑네. 그래. 벌써 누나도 오셨네. 누나. 누나 잘 계셨어? 잘 있었어? 그래도 좀 오랜만에 와서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갖고 좀 습기가 좀 많이 찰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뭐 문제 있는 건 아니네. 그리고 옛날 집이라기도 동생이 고향집은 투병 기간 머물기도 했는데요. 날라가 모르겠네. 자주 찾지 않아도 늘 신경 써 관리하는 곳입니다. 전시가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집중하느라고 여기를 좀 오랜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광주에 있으면서도 조금 큰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조금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크게 뭐 문제도 없고. 매번 한달음에 달려와주는 친구들. 위로의 마음은 정성스러운 손길과 가벼운 농담으로 대신합니다. 엄청 열심히 닦으시네요. 네, 몇 년 전에 공짜로 작품 한 장 받아가지고 작품가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고향집에서도 정원이 먼저인 한부철 작가. 그리고 그 마음을 챙기는 친구. 든든하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50년 우정입니다.
활동을 또 시작하는 어떤 그런 전시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몇 년 만에 하거든요. 전시를. 전에 아파갖고 못했어. 집단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친구들한테도 안 알리고 그런 거 혼자 이렇게 싸움하다가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로 그 힘든 모습을 못 봤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이제 또 전시회도 또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감개무량하죠. 극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근데 나름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잘 해가지고 다시 작품 개인 전시회도 하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힘들거나 또 뭔가 그리움이 쌓이거나 또 그럴 때는 조용히 이렇게 고향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늘 어머니가 있었고 또 친구들이 있었고 아무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그 뭐랄까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중심이랄까요, 어떤 지주 같은 그런 느낌의. 작가의 첫 번째 시리즈였던 고향 이야기. 작품엔 지나간 시절의 그리운 이야기가 가득인데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고향집에서의 망중아는 늘 그랬듯 스케치입니다. 소박해서 더 예쁘고 투박해서 더 정겨운 고향의 서정입니다.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이 자체가 심리적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행위인 것 같아요. 작가의 고향 사랑이 남달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별을 해야만 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작가의 네 번째 시리즈 담다입니다. 올 때마다 저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어서 어머니의 품처럼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요. 나의 본질을 느끼는 것처럼 그냥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고향이라는 게. 담다 시리즈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함을 수채화의 감성적 색채와 시적인 조형미로 완성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적한 오후, 근데 실은 이거는 작업실을 찾은 반가운 내가 손님이 좀 있습니다. 관리를 해줬죠. 이런 것들이 몇 달 사이 바꿔가지고. 달라진 정원 이야기부터 나누는데요. 계속 위에 올라가면서 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형성된 지금 두 사람은 작가와 그림 애호가로 만난 사이입니다. 지금 벌써 여기 지금 여기 저 모란 씨가 지금 맺혔어. 이게 이게 이거는 지금 정모란이거든. 이거는 혹시 한번 발화해가지고 한번 키워봐.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게 또 있는데요. 그들만의 놀이터, 갤러리입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대화가 끊이질 않는데요. 좀 뭐랄까
더 화사하기도 하고 좀 더 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몇 년 하면서 점점 깊이도 깊어질 것이고 어떤 방향성도 뚜렷해지잖아. 그러면 내가 바라보다나 어떤 뭐 담다를 하든 초기의 작품이 더 어떻게 애정이 가 아니면 후반부에 어찌 보면 마무리되는 어떤 단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야기가 좀 더 뭐 마무리는 아니지만 조금씩 더 성숙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의 느낌은 그런 그 직접적인 그 감동들을 이렇게 좀 담아낸다면 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조금씩 정화돼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의 시작과 끝을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화순 국가축제가 또 지금 하는 일은 학교에서 다르지만 운영하잖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1년 정도 응원해주고 작품에 시간이 대한 주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근에 몇 안 바로 되는 작품을 귀한 하게 인연입니다. 됐는데 실은 이제 이 작품은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깊고 따뜻하구나, 배려가 많구나라는 게 작은 둘풀 하나 이렇게 척박한 길에 발자국, 바퀴자국, 그리고 그 항상 그 보듬으려는 따뜻함을 빛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라보다라는 제목으로 선보인 이 작품은 작가의 세 번째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화폭의 정중앙에 위치한 들꽃이 이 시리즈의 상징입니다. 이 바라보다 시리즈에서 이 들꽃은 언제나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한 거는 큰 파도가 몰려와도 또 이 거대한 척박한 땅임에도 세상에 늘 중심이 돼서 힘있게 맞서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끈질긴 생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독보적인 기법으로 표현해낸 시리즈 바라보다입니다. 여름날 소나기에 달라진 정원의 색감. 한부철 작가에겐 이 또한 새로운 감동이고 즐거움인데요. 화가에게 감동은 언제나 작품으로 이어지는 법. 여리고 맑은 얼굴을 드러낸 정원의 꽃들이 작품의 소재가 됐습니다. 이 정원 자체가 제 작품의 어떤 소재로서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붓을 들게 하는 할 만큼 이렇게 되게 감동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감동들이 이렇게 차오르면 두고두고 보다가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깊은 밤 다시 시작된 작업. 작가는 이번 작업 역시 색에 집중한다는데요. 선택한 색은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보랏빛입니다. 네, 양림동에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되게 달빛이 되게 달밤이 되게 예뻐요. 좀 뭐랄까 맑고 신비로운 그런 느낌들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랏빛이라든가 좀 청빛 그것도 조금 짙은 그런 깊은 그런 느낌을 좀 나타내 보려고
이런 색조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유기적인 어울림. 그 어울림이 서로의 숨이 되고 쉼이 됨을 표현한 시리즈. 숨입니다.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되게 받았던 것 같고 제목을 그렇게 숨으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결국은 이런 생명 활동들, 꽃이 피고 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긍정적인 또 에너지를 받고 또 새로운 또 생명의 또 자연스럽게 어떤 의지를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제가 또 좀 더 삶의 의지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소재들인 것 같아요. 매번 그만의 채색으로 수채화의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는 한부철 작가입니다. 다시 시작된 작가로서의 여정. 그 여정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도착해 있음을 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좀 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는 작업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내 작품을 찾는 관객들이 마음도 따뜻해지고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는 특별할 것도 없는 것들에 대한 특별한 기록. 바로 이 자리에 깊고 고요한 마음을 수채화에 담는 작가. 한부철입니다.